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일간이 수잖아요. 수. 그래서 이게 수, 물, 수증기 이런 걸 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물, 수증기 이런 걸 뜻하고, 그 다음에 이 묘목 같은 경우는 3월을 뜻하잖아요. 3월. 3월에는 이 병화, 봄, 이 태양이죠. 태양의 에너지, 뜨거운 기후지. 그러니까 지금 3월 달부터 온도가 지금 2월, 1월 해가지고 쫙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이 괴수라는 이 그 물의 에너지는 이 태양을 보면은 이렇게 아지랑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. 솟구치잖아요. 올라가는 특성. 그리고 또 3월이 되면은 초목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. 이 올라가는 이 성분 자체가 그 안에 나무지만은 아니 그 물기로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가는 시기가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참 물오른 그런 속성이 가요. 물올랐다, 물오른 그런 성장 시기, 이런 걸 뜻하죠. 봄에 그런 새싹처럼 생기가 넘치고 싱글싱글, 생글생글, 이런 게 많죠. 그런 끼와 에너지도 좀 있고.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싱글싱글하다, 생글생글한다. 그래서 파릇파릇하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. 파릇파릇하다. 그래서 약간 갑자와는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좀 그런 물오른 싱글싱글한 그런 느낌. 그래서 원래 사주로 볼 때는 이게 계절이랑 그 다음에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, 시간으로 봐도 오전 이게 그 묘시가 되면은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한참 막 해가 떠가지고 태양이 딱 비치니까 그때부터 이게 그 수증기가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 시기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이 팍 솟아오르고 싱싱하다, 생생하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. 그리고 이게 계묘일주는 간지가 지금 음간이잖아요. 지지도 그렇고. 그 다음에 또 12운성 보면 장생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여성스러움 플러스 애기스러움, 이게 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음간은 여성스러움을 의미하는 거고, 여기 장생지는 애기스러움을 뜻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계묘일주는 이 여성스러움 플러스 애기스러움 플러스 이런 성격 특징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남성적인 성향, 이런 게 좀 약한 거예요. 그래서 몸과 마음 이런 게 좀 단단하고 강인함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여리고 이런 순수함,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예요. 소녀와 같은 그런 어리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, 정신 상태 이런 거가 많이 이제 주입이 돼 있는 그런 일주가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가지고 태어난 일주. 그렇지만 이제 좀 엄청 성인스럽고 어른스럽고 이런 거는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이 계수일간이 이 묘목을 만나면 문창기인 그리고 천을기인이 돼요. 문창기인, 천을기인. 그러니까 문창기는 어떤 두뇌 총명, 학업 능력 이런 거를 뜻하고요. 공부 능력 이런 걸 뜻하죠.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뜻해요. 그 다음에 이 천을기는 이제 그 식신의 기능을 대폭 상승시켜주고 발달시켜주는 능력. 그러니까 식신은 뭔가 습득하고 실행시키고 표현하고 이런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 계묘일주가 살짝 그 장생지여가지고 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음한 그런 성격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상당히 그런 순발력이나 습득 능력이나 그거를 또 활용하고 표현하고 써먹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문창기인 있고 해가지고 두뇌 총명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. 그래서 똑똑함, 영특함 이런 게 좀 있죠. 그렇지만 이게 그 장생지 특징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두뇌도 총명하고 영특하고 뭔가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되게 뛰어난 형태가 되는데 새로운 도전도 좀 찾고 하려고 하고, 그런데 이제 이 장생지 어린아이의 그 멘탈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이런 거를 성장 시기에 조금만 잘 못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쉽게 좀 삐뚤어져 버린다든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깨져버리는 형태로 가기가 쉬워요. 그래서 멘탈이 깨져버리면은 잘 복구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좀 무슨 멘탈이라고 하지? 그거를 유리 멘탈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솜털같이 그런 여린 마음 상태, 마음가짐 이런 그런 멘탈. 그래가지고 계묘일주들이 성장 시기에 엄청난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요.
그 사회 환경도 중요하고, 그래서 환경과 가정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성격 성향이 많이 좀 좌우될 수 있는,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되죠. 그래서 그렇게 좀 자체적으로 똑똑하고 영특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재능이 많지만 그런 멘탈이 약한 게 흠이 된다, 개미일주는. 장생지는 항상 좀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면서 자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, 장생지가. 그래요. 그래서 이 개묘일주는 그렇게 좀 험난한 가정이나 세상을 만났을 때 자기 주체성을 유지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표출하면서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장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강인함이 약하기 때문에 연월의 그런 관대지나 걸록지, 제왕지, 세지 이런 거를 좀 만나줘야 돼요. 이런 거를 만나줘야지 이 연약한 그런 멘탈이 강해지는 게 되는 거죠. 이게 월지에 들어와주면 강해지거든요. 또 연주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게 무조건 좀 들어와 줘야지 좋은 일주. 아니면 천간에 그런 비견 겁재라도 좀 들어와 준다든지, 무조건 이 비견 겁재가 연월에 좀 들어와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, 이 개묘일주는. 그래야지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주도력을 가지고 이제 이 연약한 마음을 극복해서 살아가야지 자기의 그 아까 말씀드린 재능이나 유능함, 영특함을 환경을 하고, 아니 그런 거를 세상에 이제 써먹으면서 부딪혀도 돌파를 해나가면서 이제 활용하면서 써먹으면서 발휘를 시키기 때문에,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묘일주도 비견겁재가 좀 필요해요. 현재 있으면 어떤가요?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사업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데, 여기 이제 개수 같은 경우는 관성이 있잖아요. 관성이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 이 편재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관성을 먼저 봐요. 그래가 직장 조직 생활을 우선해서 하려고 하죠, 관성이 드러나 있으면. 근데 관성이 없으면 이 편재에 따라서 이제 상업 사업으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건데, 일단은 개묘일주는 그런 자신감이나 투쟁심이나 자립 독립심이나 이런 게 약하고 좀 소심하고 이런 형태, 겁이 많은 형태,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재가 있어도 편재를 좀 잘 쓰면서 못 살아가요. 연월에 그런 아까 말한 그런 비견겁재가 강하게 이제 받쳐주지 않는 이상. 비견겁재가 필요하군요.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비견겁재 유용한 일주는. 네, 그렇죠. 비견겁재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게 그 천을기인이 된다고 했잖아요, 개묘일주는 일지가. 그래서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고, 아까 싱글생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외모적으로 좀 이쁘고 잘생기던지, 아니면은 좀 천을기인 효과로 귀티가 난다든지,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이 식상이라는 게 내 손발이 되고 꾸미고 가꾸는 능력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묘목은 도화기가 있거든요. 도화. 그러니까 여기 3월에는 꽃피는 계절이잖아요. 벚꽃 피는 계절. 벚꽃이 올해도 피긴 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. 하여튼 3월에 벚꽃이 펴요. 그러니까 이게 꽃이 피는 그런 특성이 여기 일제에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꽃과 같이 이쁘게 장식하게 꾸미고 하는 능력이 뛰어나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능력도 뛰어나고, 직업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가는데,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직업에서 다른 걸로 하고. 근데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자기 외적인 거를 잘 가꾸고 꾸미고 이렇게 좀 하는 능력이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하여튼 그 외모적으로는 이쁘고 잘생기고 귀티가 나는 사람이 좀 많다, 그런 형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면 돼요, 개묘일주. 그리고 이제 그 귀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를 이제 이렇게 이쁘고 고귀하게 퀄리티 있게 엘레강스하게 꾸미고 이제 그런 럭셔리하게 꾸미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, 이제 그게 이제 꾸미고 외쪽으로 막 이런 쪽으로만 가면 가는데, 자기 생각 마음이 조금 자신을 좀 높게 귀하게 보고 평가하는 그런 자아감? 좋게 말하면 자아감, 이런 게 좀 있어요. 자아. 그래서 이게 장점도 되는데,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조금 재수없어 보일 수가 있죠. 그래도 하여튼 여기가 장생지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는 좀 귀엽고 이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묘일주라면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. 그래도 이게 일주가 장생지에 놓였다 보니까 그렇게 막 미워 보이고 재수없어 보이고 그런 밉상이고 뭐 그런 건 좀 떨어지는 거죠.
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면은 일지가 식신이 되잖아요.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기가 그 하나를 고집해가지고 열심히 애착 집착을 가지고 어떠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생산한다든지 행한다든지 이런 그 한마디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성격 성향을 뜻하거든요.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자기가 만든 것이나 행동한 것이나 하는 것에 대해 이제 그 터치나 간섭, 무시를 당한다거나 잃어버리면 이 개묘일주는 대노를 하게 되고 좀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쉽죠. 그러니까 개묘일주 자체가 살짝 잘 삐뚤어지고 삐지는 성향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애기 성향 플러스 여성적인 성향 플러스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좀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나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멘탈이 그렇게 강하고 노련미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그게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.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에. 그래서 이 개묘일주는 잘 삐지고 토라지는 성격 이런 게 좀 강하다. 근데 그게 또 잘 풀리기도 해요. 왜냐면 순수하고 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깊게 이제 승깔이 나고 토라지고 삐진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어린아이가 토라지고 삐진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볍게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신, 일지의 식신 같은 경우는 이게 목이 되고 일간이 수가 되잖아요. 수생 목으로 가죠. 그래서 강하게 이 일간의 그 수라는 그런 지식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나 이런 거에 자기 마음 생각을 이 식신으로 수생목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이런 행동 능력, 실행 능력 이런 게 되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또 문창기인도 있고 식신 자체가 그런 어떤 습득 활용 능력, 총명함, 판단 능력 이런 게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이나 타인의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잘 캐치하고 잡아내고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가르쳐주는 형태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. 근데 이게 좀 심해지고 조절이 안 되면 남을 좀 지적질하는 형태로 가버리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제 구설 마찰이 따르기가 쉽겠죠. 심해지는 또 오지랖 이런 형태로도 보여지기가 쉽고,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. 이런 부분을. 이게 식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. 식신이기 때문에. 근데 상관보다는 좀 그런 게 좀 약한 거죠. 개묘일주 직업운을 보면은 일단 일지가 그 식신이 되고 얘가 문창이 걸려 있잖아요. 문창기인이 걸려 있으면 어떤 학문적인 거, 지식적인 거 이런 걸 뜻하고요. 식신은 이 혓바닥 말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내 생각과 이 문창으로 습득한 지식을 계속 말을 하려고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떠들려고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말로 먹고 사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요. 근데 이게 그 묘목이라는 게 이제 3월이니까 이제 그 계절로 치자면 3월이잖아요. 그리고 그 목화토금수 우행 중에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첫 시작 출발 이런 걸 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 목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태어난 것, 어린 것,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, 아직 어른이 안 된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좀 가르치고 기르고 키우는 행위를 하는 속성이 개묘일주가 강한데, 그게 대부분 이제 유아, 어린이 관련 아직 성인이 안 된 이런 쪽에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어린이들을 키우고 성장하고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런 쪽에 이제 직업이 잘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손발이 되고 혀가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곳이 아직 아주 새파란 애들이 있는 공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, 이 초록은 새파란 거잖아요. 아직 덜 큰 애들. 그 다음에 이 묘목 자체가 이 꽃 피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. 꽃 핀다. 꽃 이쁜 거,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요. 그러니까 이 개묘일주 자체가 도화의 그 특징이 강해가지고, 성격이 강해가지고 꾸미고 장식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가는 미용 예술 분야
이런 쪽에 재능이 많죠. 그 다음에 이게 또 묘목 자체가, 목 자체가 이게 새롭게 태어나고 생기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, 그런 환경을 의미해야 되니까 또 창작 창의력 이런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기획 설계 능력 이런 것도 좀 있고 재능이 가지고 있죠. 그런 쪽으로도.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에 이게 그 식신이라는 거는 전문성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나 창작을 해낸다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낸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재능이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식신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기르고 키우는 능력이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뭔가에 먹이고 하는 능력을 뜻해요. 근데 여기가 도화가 껴있으니까, 그리고 여기에 천을기인이 껴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고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이쁘게 좀 장식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포장하고 이런 쪽에 재능이 있는 거죠. 음식을 만드는 요식업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. 그리고 또 천을기인이 붙어있으니까 이게 값이 그렇게 좀 싼 게 아니라 값이 좀 나가면서 귀하거나 퀄리티가 높은 이런 음식 요식업을 하면 잘 맞게 되는 거죠. 또 이쁘게 가공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 되고, 왜냐면 이게 묘가 자묘 형도 잘 걸리니까 뭔가 가공성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도화가 어떤 포장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걸로 가는 거고. 그 다음에 이 묘목 같은 경우는 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나무, 목 솟아오른 건 건축, 건설 이런 쪽이라고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 묘목은 이쁘게 이제 장식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건설, 건축, 디자인 분야, 인테리어 분야 이런 쪽에 다 재능이 있고 설계 그런 쪽도 가능하겠죠. 건축 설계. 그리고는 이게 지지에 이제 문창이 있고 식신이 있고, 그러면은 이 식신은 전문성을 뜻하고 문창은 학업 능력을 뜻하고, 이 묘목이 작고 이 형살도 쉽게 걸리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대운이 학업 쪽으로만 좀 풀려지는 쪽으로 가다면 의료 의학으로 많이 가요. 의료 의학 또 잘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의료 의학. 의료 분야에 좀 인연이 좀 잘 따르는 형태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가지 이제 장인 정신이 강한 거거든요. 이 식신이 있다는 거는 한 가지에 몰두해가지고 한 가지 일 집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또 현침살도 있잖아요. 현침. 그 다음에 또 그 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문 기술 자격 이런 쪽에 능력이 많은 거죠. 자격 기술 엔지니어 개발 연구 이런 쪽에 이제 잘 풀린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연월에 병화가 뜬다. 병화가 뜨면은 이게 경제가 되는데 십성적으로는 정제가 되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어떤 화려한 그런 조명, 불빛, 스크린 이런 걸로 봐가지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 정제가 또 내 활동 무대도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또 묘목에서는 목욕지도 되고 그러니까 살짝 이게 그 개묘일주가 뽐내고 꾸미고 장식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가는 스타일도 있고, 거기다가 조명도 받고 그런 곳에서 내가 이 식상으로 털고 혓바닥을 털고 입을 털고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방송, 언론, 인터넷 뭔가 인기 스타성으로 먹고 사는 그런 쪽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개묘일주 같은 경우 하여튼 가장 직업적으로 성공 발전하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식상을 중심으로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. 식상 같은 경우는 말한다, 떠든다.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직업, 아니면은 이 생산한다, 만든다, 그리고 꾸민다, 장식한다, 이런 쪽 분야니까 뭐 교육업 그러면 뷰티, 미용 이런 쪽에서 가장 잘 먹겠죠. 요식업 이런 것도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. 그래서 원래 이 개묘일주 자체가 어린아이잖아요.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좀 겁도 많고 소심하고 큰 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. 이 0살에서 이 5살짜리가. 그러니까 항상 좀 기대고 의지하고 뭔가 후견인이나 협력자가 있는 형태로 일을 벌이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이제
가장 잘 성공 발전하는 것은 이 식상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 분야에 잘 맞겠죠. 그래서 뭐 이 연월에 이제 그 다른 게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기도 또 달라지지만 뭐 연월에 뭐 아까 말한 그런 관대 제왕 걸록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후견인 없어도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주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, 이제 연월에 그런 관대 걸록 제왕 세지 뭐 이런 게 없을 때 지금 해당되는 말이에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없으면 계묘일주가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상업 사업 경영을 하는 건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그런 교육하는 일이나 아니면 뭔가 꾸미고 장식하고 설계하는 일이나 아니면 연구 개발 전문성을 살려서 가는 분야나 아니면 요식업 분야, 이래서 좀 그런 형태의 직업 직장이 잘 맞다. 일주로만 본다면 그런 사업이 잘 맞다, 직업 직장. 그래서 이 계묘일주 자체가 어떤 일주 자체로만 봐서는 연월에 그런 편제나 정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돈을 다루고 시장 파악 분석하고 큰 돈을 좀 유통하고 융통하고 이런 능력이 좀 약해요. 그러니까 이게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오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그런 이 물질, 무력 이런 쪽에는 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믿을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고 다 자기 목구녕 먼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사기와 뒤통수를 당하기 쉬운 거죠. 순진하니까. 그러니까 좀 그 투자나 돈노름 이런 쪽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능력이 좀 약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. 연월에 그런 관대 걸록 제왕 세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건 12운성을 좀 봐줘야 되겠죠. 그리고 이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사주와 대운에서 유금을 만나면 건강 쪽으로 좀 많이 불리해요. 그래서 이 계묘일주는 이 유금을 좀 만나면은 어떤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아프고 힘들어하는 현상, 세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. 특히 이 유대운을 만나도 많이 힘들어합니다. 이 유대운을 만나면 계묘일주가. 왜냐면 자기의 가장 장점이자 활용 도구, 이게 지금 유금을 만나면 묘충당해가지고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계묘일주는 이 유금을 사주에 많이 만나면 안 좋아요. 유금 대운에서 만나도 작살이 나고 건강도 정신도. 그래서 이런 거 만날 때 어떤 건강검진이나 자기 정신 멘탈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수를 만난다. 자수를 만나 또 형살이 발생해요. 그래서 자묘형 하면 대부분 이게 생식 기능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 관련이나 자궁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고 관리 검사를 좀 받아주는 게 중요하죠. 그 다음에는 이게 목이잖아요. 목이 강하잖아요, 계묘일주가. 그러니까 2, 3, 4월 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폐호흡기관, 대장, 장 쪽이 좀 약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성운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귀엽잖아요. 귀엽고 사랑스럽고, 그 다음에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살짝 귀티도 나고, 그 다음에 식신이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잘 가꾸고 꾸미기도 하고, 거기다가 또 아까 말한 그런 생생한 느낌, 파릇파릇한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성에게 인기가 좀 많이 좀 따르는 편이죠. 순수하기도 하니까 또 사람을 잘 믿고 또 의지하고 말하는 거에 의심이나 이런 것도 좀 적게 하면서 잘 믿고, 그러니까 이게 이성관계, 연애가 이제 쉽게 잘 따르게 되는 그런 일주가 돼요. 하지만 이게 장생이다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어려가지고 신중하지 못하고 의심을 또 깊게 하고 남자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고 막 관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남자에 좀 깊이 파보고 막 이런 그 성숙함이 좀 떨어지고 분별하는 능력, 사람 보는 능력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남자한테 쉽게 속고 휘둘리고 끌려다니기가 좀 쉬운 일주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. 그 다음에는 여기 계묘일주가 정관이 무토가 되는데, 이 정관 남자가 이 묘목을 만나면 목욕지가 되거든요. 목욕지가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도 좀 잘생기고 폼나고 멋져 보이고 이런 형태의 남자를 기본적으로 좀 끌려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겉모습 보고 이런 것에 쉽게 이제 관계 발전이 따르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외적으로 화려하고 잘생겨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거에 겉모습에 잘 좀 끌려가는 형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성숙하지 않아. 그 보이는 모습만 다 봐버리고 판단하는 게 좀 있는 거죠. 깊은 그런 속내나 사정이나
이런 마음을 좀 캐보고 이런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개묘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아이의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항상 좀 잘 삐지고 그런 이성관계, 배우자관계 이런 거에서 잘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귀여움이 또 있죠. 이런 귀여움이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, 그렇다고 이게 또 오래가고 장기적으로 가고 그렇지는 또 안하고 또 금방 또 잘 풀려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쉽게 그런 자극도 받고 상처도 받지만 쉽게 또 풀리고 쉽게 마음도 열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동시에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을 하시면서 살아가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게 좀 개묘일주는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, 그래서 이 개묘일주는 어른스럽게 자기를 이제 다정다감하게 보호해주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, 안정감을 주는 사람, 그리고 그런 환경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죠.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그런 남자, 이런 형태에 좀 끌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개묘일주 남자 이성운을 보게 되면은 정제가 또 병화가 되거든요. 병화가 되는데 또 역시나 이 묘목에서 무격지에 걸려요. 그리고 이 개묘 자체가 자기가 좀 어떤 천을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런 레벨루가 좀 높다, 자기를 그러니까 높여서 보고 자기를 치켜 올리는 그런 마음가짐, 이런 게 좀 있다고 했잖아요. 고귀함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스타일.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, 그러니까 좀 여자가 상당히 이쁘고 좀 폼이 나야 돼. 그러니까 그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폼 구겨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내 어깨도 뽕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외모적으로 좀 급이 좀 되는 사람 아니면은 개묘일주들은 잘 안 쳐다본다. 그래서 개묘일주 남자들이 좀 눈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이미지에 절대 꿀리는 그런 형태의 여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실속보다는 이쁘고 화려한 여자,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거죠. 근데 이 개묘일주는 성숙하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 보면은 안 되고 좀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이런 의지하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를 원래는 만나야 되는데, 이 개묘일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. 그래서 그런 이 개묘일주 남자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어떤 여자를 만나야지 자기한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지. 이 지지의 정제가 사화거든요. 사화가 정제가 되는데 정제가 이 배우자 궁 집안에 지금 격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 배우자 궁에 들어와서 정착 안정이 잘 안 되는 형태로 흘러가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연애 때야 뭐 그거는 그냥 별 상관이 없는데, 결혼을 하게 되고 지속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격각의 현상이라는 거는 같이 이제 함께 갈 수 없는 환경, 상황, 조건을 의미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어떤 배우자와의 그런 터덕거림, 마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적으로나 그런 굴곡이 많이 따르게 돼가지고 가정을 이게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게 이제 힘든 현상이 쉽게 발생되는 일조를 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배우자의 건강이 좀 힘들다든지 직업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굴곡이 좀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. 개묘일주 남자분들은. 그래서 이 정제를 잘 못 쓰게 되면은, 사화 정제를 못 쓰게 되면은 이 우화랑 또 이 정화 편제를 써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개묘일주는 병화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. 사준에 병화, 사화는 잘 못 쓰니까. 그래서 이 병화가 있으면 최고인데, 병화가 없으면 이 정화나 오화 중에서 이제 그 편제가 되잖아요. 정화랑 오화는. 그래서 편제를 이제 그 배우자 이성으로 써야 되는데, 이 편제 같은 경우는 정화가 이 묘목으로 하는 병지가 돼버리고, 또 이 우화 같은 경우도 이게 묘파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개묘일주는 사실 정제도 편제도 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정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좀 제한적이다. 그래서 가정 환경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많이 제한적인 모습,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모습, 굴곡이 많이 따르는 모습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개묘일주 남자들은 겉모습만 그렇게 너무 보지 말고 저 엄마 같은 여자, 누나 같은 여자, 좀 그런 자기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이성 배우자를 만나는 게
좋죠. 좀 배우자운 관련해가지고는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. 여자는 또 달라요. 여자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. 이 여자도 근데 아까 그 좀 이렇게 좀 성숙한 판단, 사람 보는 눈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남녀 모두 이제 겉모습만 보고 내면을 보진 못하고 이런 어른스럽지 못한 성숙한 그런 눈으로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는 형태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남녀 모두 남자는 그런 엄마 같은 누나 같은 그런 배우자, 여성분은 그런 오빠 같은 남자, 아빠 같은 남자, 좀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이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연월에 관대 걸록 제왕 세지가 있으면 지금 말하는 이런 특징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. 왜냐면은 연월에 그런 게 들어오면 자기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분이라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. 계묘 일주만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궁합 같은 경우는 무게합으로 잘 맞죠. 무토랑 잘 맞고, 그 다음에는 천간에 식금이랑 임수가 들어와주면 천간 3기가 돼가지고 인연이 지속 유지 현상을 발생을 시켜주고요. 그러니까 상대방 사주에 그 신금이 있다거나 천간 어디에 있거나 상관없어요. 신금이 있거나 임수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이 신, 임, 개, 천간 3기를 두 사주 플러스 했을 때 완성이 되면 그렇다 치면 되는 거예요.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. 그리고 묘목은 술토랑 잘 맞죠. 묘술합이 일지가 잘 맞고, 그 다음에 해, 묘미, 이렇게 상대방 일지 들어왔을 때도 또 일지궁합은 또 잘 맞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